우리 윤종현 후보자님 반갑습니다. 최근에 윤 후보자께서는 서민 경제의 그 실상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죠. 네. 예. 그 재래시장 서울에 한 군데 하고 인천에 항만에 갔다 오셨죠. 네. 예. 가보니까 실제 어렵죠. 사무실에서 느끼는 것보다 배우님 말씀처럼 참으로 쇼크를 받았다고 그럴까요? 남대문 재래시장은 예, 됐습니다. 그 정도 예, 됐습니다. 예.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지방이 더 어렵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. 예. 경제 실상을 한번 보시려 하면 서울은 이제 보셨는데 수도권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았습니다. 지방에 언제 시간을 내셔서 그 어려운 실상, 서민적인 실상을 한번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? 있습니다. 예. 임명받고 나면 한번 반드시 다녀오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추경 편성은 뭐 불가피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. 네.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우선적인 일이 일자리 창출하고 또 우리 경제 살리기 중에서도 지방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떻습니까? 예, 공감합니다. 예.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이 우리 후보자께서 과거 지난 정부에 그 재직하고 계실 때 외화 유동성 관리 또 원화 유동성 관리를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금융위에 일말이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당시에 미국도 제대로 선진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개인에 대한 그 총부채 상환 비율 또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DTI, LTV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을 크게 신장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직 중에 했었던 일의 큰 보람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당시에 이런 소위 제도적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거꾸로 미국보다 더 일찍 금융위기가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 이런 제도적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라든지 중기대출 또 그 은행들의 그 무차별적인 그 단기 외채 차익 또 시중은행의 그 예대 비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런 소위 제도적 정책을 미리 해서 시장 안정을 꾀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동의하시죠? 네, 시장에서 많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과거 정부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거 유세차 타고 이렇게 좀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예. 그럼 금방 그 MB 소위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 대선 때 유세차 타고 아니면 거기 직접 가담해서 선거를 도운 적이 있습니까? 그런 적도 없습니다. 없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야말로 그 전문성과 그 테크노크라트로서 특정 개인의 충성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봉사하는 자세로 평생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감사합니다. 예. 그래서 과거 정부 그 소위 말하면 특정 인의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철학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금산분리 완화 주장도 하시고 또 그 오랫동안 그 골마 터진 생보사 상장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런 소신을 발휘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? 네. 예. 앞으로도 이런 소신은 계속 되리라고 보죠. 노력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 본 의원이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성장, 물가, 소비, 투자, 수출, 일자리 뭐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. 그렇죠? 예.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전체적인 총론적인 그 경제 정책은 기존의 그 제1기 경제팀, 소위 말하는 강만수 장관이 수행했던 그 팀하고는 총론적으로는 맥을 같이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그 집행 과정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. 네. 예.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바도 이 지금 제2기 경제팀은 적어도 세 가지 벽을 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첫째, 정부하고 시장의 불신의 벽이 아주 큽니다. 예, 그 벽을 깨줘야 되는데 그 불신이라는 것이 과거 1기 경제팀이 들었을 때 747 정책이라든지 성장률 너무 높게 책정해가지고 너무 빈번하게 바꾼다든지 또 이
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옮긴다든지 또 최근에 와서는 이 구조조정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은행 주도로 해서는 너무 이거 약해서 안 되겠다.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.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.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도 이 공기업에 대한 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3, 4년 내에 한 19,000명 잘라내겠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을 신규로 일자리 창출 이 청년 인턴제를 수만 명을 고용을 해라 하는 이런 소위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 뭐 이런 정책 때문에 정부하고 시장의 이 불신의 벽을 빨리 좀 깨줘야겠다는 한 말씀 드리고, 두 번째는 우리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변양호 신도롬,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음에 꼭 화를 입는다라는 이런 변양호 신도롬을 깨줘야 됩니다, 이게. 그래서 최근에 감사원에서 이 적극형력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지금 만들어서 1월 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. 좀 보다 더 구체성 있게 누구나 읽어보면 내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 정도 하면 이건 면책이 된다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감사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면책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, 두 번째가 변장호 신도론 벽을 깨줘야 되고, 세 번째가 저는 여야 불신의 벽을 깨줘야 됩니다. 지금 어떤 정책이든지 이 정부가 정책을 돌아가면 야당이 먼저 반대부터 합니다. 그거 인정하시죠?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벽을 깨야만 제2기 경제팀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. 지금 이렇게 봅니다.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.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이 변양호 신도림하고 관계에 대해서, 감사원의 민책 관계는,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공무원들에게 확신을 주려면, 입법을 통해서 하면은 더 바람직하지 아닌가 싶어 한번 연구를 해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,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이 정부 시장 불신을 위해서는 취임하자마자 대국민 담화를 좀 밝혀 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변장호 신도림 벽을 깨기 위해서는 방금 그런 조치를 좀 보다 더 격상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, 야당과의 그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야당 중진들, 야당 정책 전문가들한테 정책 설명회를 하는 게 좋겠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야 끼리끼리 문화도 없어지고 이 편가르기도 없어지고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배영식 의원님께서 모처럼 여당 의원님답게 질의해 주셨습니다. 다음은 양정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